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커서의 수파베이스 연결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수파베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수파베이스 쓰는데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에 익숙하다 보니까 쿼리를 짤 때 좀 찾아보면서 짜는 번거로움 있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목 데이터 이런 거 이제 일일이 저장할 때 쿼리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커서에서 조금 더 쉽게 프롬프팅으로 이 스파베이스랑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던 찰나에 MCP, 제가 여기 미리 적어두었는데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MCP가 등장한 거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을 지키면 커서랑 수파베이스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 방법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커서에 수파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같이 실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커서에서 자연어 입력해서 수파베이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동작 확인해보고 간단하게 동작하는 거 보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동작 과정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위해서 도식도를 준비했어요. 도식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동작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내부 동작 원리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내부 동작 원리라 함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수파베이스 MCP 서버라는 이 코드, 서버를 실행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있어서 이 코드를 까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동작 원리까지, 동작 과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동작 원리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쉬운 연결 방법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이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스파베이스 MCP라고 되어 있는 레포지토리에서 정확히는 스파베이스 MCP 서버예요. 그래서 Connect your Spabase projects to Cursor라고 되어 있죠. 스파베이스 프로젝트를 커서에 연결하라. 프리리퀴짓은 미리 준비할 건데 그건 노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대요. 네, 그리고 나서 셋업이 나와 있는데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Personal Access Token. 이 수파베이스 세팅즈라는 링크를 따라가 보면요, 바로 이 액세스 토큰즈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여기서 Generate New 토큰을 눌러서 네임을 입력해서 토큰을 생성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커서 MCP라는 이름으로 토큰을 생성했어요. 그때 생성한 토큰을 바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복사할 수 없지만요. 그 복사한 토큰을 여기 있는 이 퍼스널 액세스 토큰 자리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mcp.json이라는 JSON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이 파일을 어디다 위치시키느냐, 여기 있는 .cursor 폴더 하위에 이 mcp.json이라는 파일을 위치시키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여기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복붙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커서에 이 세팅즈에서 보시면 커서 세팅즈가 따로 있어요.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 탭 중에 이제 MCP 탭이 생겼어요. 만약 이게 안 보이시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커서를 업데이트 하시면 MCP 탭이 보이는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MCP 서버즈가 활성된 MCP 서버의 목록이 보여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이미 이게 활성화했기 때문에 수파베이스가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디세이블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enabled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파베이스 MCP 서버를요.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제가 앞에 조금 준비를 해둔 건데,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데이터가 뭘 얘기하냐면, 이 CSV 파일, CSV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목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의 책 데이터예요. 이거를 북스라는 스파베이스 테이블에 저장을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커서가 읽어서 수파베이스의 북스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직접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정보를 불러오고요. 이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팅 하고 있죠. 생각해서 calling MCP tool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run tool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run tool을 눌러주게 되면 계속 제너레이팅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다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 저장되었는지 직접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딱 생겼죠. 네. 지금 하나만 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목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서에서 프롬프팅으로 수파베이스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작 과정을 도식도로 좀 정리해 봤어요. 간단한 도식도인데요. 이 users devices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각각 디바이스가 다르겠지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ost with MCP client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커서예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커서는 호스트, MCP 호스트고요. 그 안에 커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안에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와 1대1로 커넥션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MCP 서버는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서 봤던 이 코드예요. 네. 이 코드가 특별한 거 없고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네.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CP 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을 지켜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어를 여기서 방금처럼 커서에서 자연어를 입력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동작 과정을 도식도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커서에 자연어를 입력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코드에서 저희가 같이 봤죠. 보신 것처럼 뭔가 내부적인 파일을 읽었죠. 내부적인 파일을 읽고 나서 뭘 했냐면 called MCP tool이라고 해서 MCP의 툴을 콜했죠. 그 툴 이름이 여기 execute SQL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커서가 그러면 call tool, 이때 툴이 무엇이냐면 execute SQL 이라는, 이게 이제 툴인 거죠. 이 툴을 콜했어요. 커서가. 그랬더니 바로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수파베이스로 요청이 가서 저장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커서에서 MCP 툴을 콜을 했을 때 그 툴이, 이 execute SQL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MCP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여기 있는 거죠. 1, 2번이 여기서 진행되고, execute SQL이라는 툴을 서버가 가지고 있는데 그 툴을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수파베이스 조작인 거예요. 데이터를 직접 저장한 거죠.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떠 있잖아요. 수파베이스 서비스가, 즉 서드파티 서비스죠. 수파베이스가 인터넷상에 있는 수파베이스에게 MCP 서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execute SQL이라는 툴을 호출했을 때 이 서버가, 그때 이 수파베이스에게 요청을 보내면 수파베이스가 가지고 있던 테이블 안에 전송받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죠. 이 과정은 이제 이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죠. 아, 우리가 SQL을 보냈구나. 그거를 execute 했구나. 수파베이스가.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SQL 실행.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서 전반적인 동작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부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수파베이스 MCP 서버라는 코드를 까보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를 더 쉽게,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이 코드 볼게요. 제가 이것도 커서의 도움을 받아서 좀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건 이거예요. 어떻게 커서가 이 내 프롬프트를 이해해서 MCP 서버로 요청을 보냈느냐 했을 때에는 요 부분이죠. 커서와
MCP 서버가 통신하는 이 통신의 메시지 형태는 JSON RPC. JSON RPC 형태를 띈대요. 여기서 설명해 준 것처럼. 그래서 메소드가 콜툴이라는 메소드를 했고 JSON RPC 버전 2.0인가 봐요. 그래서 파람스로 툴 네임을 보냈어요. 콜툴은 툴을 콜해라 라는 이 JSON을 이 커서에서 MCP 서버로 보낸 거예요. 수파베이스 MCP 서버로. 여기 수파베이스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수파베이스 MCP 서버인 거죠. 네. 이렇게 보냈을 때 스키마가 있어요. 콜 툴 리퀘스트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이걸 따라가 보면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서버, 이건 이제 MCP 서버인 거예요. 수파베이스 MCP 서버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set request handler예요. 즉 리퀘스트 핸들러,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죠. 아, 뭔가 콜툴을 통해서 전달된 이 메소드를, 이 리퀘스트를 핸들링하는 이 함수, 핸들러를 셋해주는 메소드구나. 그러면 이 서버를 처음 만드는 함수는 어디 있냐면 쭉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뉴 서버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쭉 올라가시면 여기 create MCP 서버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안에 객체를 인자로 전달했어요. name 수파베이스 하면서 이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서 우리가 MCP 서버를 만든 거예요. 그 서버를 만들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서버 만든 다음에 리퀘스트 핸들러를 셋한 거죠. 이때 보시면 리퀘스트 파람즈에 툴 네임이 들어와요. 이 툴 네임이 tools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에 툴 네임을 넣어서 툴을 꺼낸 거예요. 이 tools라는 객체를 언제 전달받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create MCP server라는 이렇게 찾아볼게요. 쭉 올라갔었죠, 아까? 네. 여기에서 create MCP server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ols라는 객체를 전달한 거예요. 옵션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 tools라는 이 객체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따라가 보면요. 옵션스 tools에서 꺼내온 거예요. 이 옵션스가 여기에서 넣어준 이 옵션 값인 거예요. create MCP 서버를 호출할 때 넣어준 객체. 이게 옵션인 거예요. 그 안에 옵션스에 tools로 접근해서 여러 툴들이 쭉 있는 거죠. 이 툴이 무엇이냐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콜툴 할 때 이 툴, 우리가 호출한 툴은 execute SQL이라는 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거죠. cold MCP tool 해서 execute SQL이라는 툴이 있구나. 지금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클라이언트잖아요. 네, 좀 헷갈리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좀 더 천천히 갈게요. 이 커서는요,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정확히는 호스트지만 MCP 클라이언트여서 MCP 서버로 요청을 보낼 텐데 그 요청을 보낸 코드를 지금 보는 거예요. 보낸 동작 과정을 보는 거예요. 코드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커서, 즉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요청을 보낼 때 execute SQL을 알고 있어요. 이 툴을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MCP JSON 해서 아까 저희가 커서 세팅즈에 있는 MCP 탭에서 확인했었죠. 이 툴즈가 전달이 된 거예요. MCP 서버가 떠 있고 연결이 되면서 이 MCP JSON에 우리가 이 수파베이스를 연결하면서 이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돼서 어떤 툴들이 있는지 목록이 쭉 나온 거예요. 이 툴 목록 중에서 Execute SQL이라는 툴도 있죠. 그러면 이 툴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서버가 가지고 있는 툴인 거예요. 그 툴이 여기 있는 이 툴이에요. 옵션스 툴로 접근한. 여기에서 우리가 넣어준. 그러면 이 툴 안에 Execute SQL이 있어야겠죠. 쭉 내려가서 찾아보면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기 제가 찾아놨네요. Execute SQL이라는 이 321번째 라인에 tools 객체 안에 있는 제공되고 있는 툴이 있죠. 이 툴을 실행해줘 라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서버로. Execute SQL 툴을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어만 입력했을 뿐인데
홀 툴이라는 이 제이슨 RPC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콜 툴을 담아서 이 콜 툴의 툴 이름이 어떤 툴이냐? execute SQL이라는 툴이다. 라는 것까지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execute SQL의 파라미터로 프로젝트 아이디와 쿼리 이 두 가지 값을 담아서 서버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포스트 요청으로 동작한다고 하더라고요. HTTP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요. 그렇게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이 execute SQL 툴을 이제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요 파라미터 값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아이디랑 쿼리를 가지고 execute SQL을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 보면은 이 execute SQL이 뭐냐 했을 때는 이 툴은 너무 간단한 건데요.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execute SQL이 execute을 또 가지고 있어요. 프로퍼티로. 그 안에 이 execute SQL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름이. 네.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API-supabase.com 이라는 API URL을 가지고 매니지먼트 API URL 값에 할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매니지먼트 API 클라이언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API 클라이언트의 주소 URL 값은 수파베이스겠죠. 수파베이스에서 제공하는 API겠죠. 여기에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 수파베이스 MCP 서버가 하는 거예요. 서버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를 execute SQL 이제 카멜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된 이름, 이 함수를 호출해서 보시면 포스트 요청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엔드포인트로 쿼리를 실행해라. 프로젝트 중에 REF가 보니까 프로젝트 아이디네요. 아까 프로젝트 아이디와 쿼리를 클라이언트에서 파라미터로 전달했었잖아요. 이 프로젝트 아이디와 쿼리를 그대로 MCP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여기 적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디와 쿼리를 MCP를 지켜서 서버가 전달을 받아서 이걸 담아서 이 execute SQL이라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면 수파베이스 API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포스트 요청을 보내서 이 수파베이스 API supabase.com이라는 엔드포인트 이 URL을 가진 여기 데이터베이스 쿼리라는 엔드포인트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그러면 쿼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서드파티 서비스인 수파베이스에서 API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쿼리가 무엇이냐?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 해줘라는 쿼리겠죠. 프로젝트 아이디를 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쿼리가 insert into books라는 쿼리인 거예요. 이제 이 상세 동작 과정을 쭉 설명드렸는데 조금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아요. 지금 MCP를 이해하려면 너무 커서 일단 정말 핵심적인 개념만 먼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MCP 호스트가 무엇이냐? 커서다. 사실 이거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개념은 MCP 호스트가 맞아요. 그리고 그 호스트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MCP 클라이언트가 떠 있는 구조다. 이 커서라는 MCP 호스트 안에 MCP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서 떠 있는 구조고 그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와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입스크립트로 만든 이 서버예요. 그래서 create 서버 해서 뭐 리슨하고 있겠죠? 떠 있겠죠? 그러면 그 서버가 떠 있는데 그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데 JSON RPC 형태의 메시지를 담아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을 지켜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요청이 전송되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네, 이런 개념들은 이제 심화적인 내부적인 개념이죠. 이때 보시면 이제 MCP 이 프로토콜을 지켜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서드파티 서비스, 예를 들면 수파베이스 같은 서드파티 서비스로 API 콜을 직접 포스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HTTP겠죠. 네. HTTP 요청,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서드파티 서비스인 수파베이스에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와 쿼리를 받아서 그 쿼리를 execute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이 성공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CP가 뭐냐? 이 MCP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MCP는 프로토콜, 즉 규약이에요. 즉 HTTP. 이 여기서도 이제 P가 프로토콜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HTTP와 같은 위계로 분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거예요. 통신할 때 지켜야 하는 규약이요. MCP는 규약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통신할 때 MCP 호스트와 MCP 서버가 통신할 때 지켜야 하는 규약. 그 규약인 거고 그 규약을 지켜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많은 서버들이 지금 마구 출시되는 거예요. 수파베이스 MCP 서버, 피그마 MCP 서버, 또 뭐 GitHub MCP 서버, 이런 MCP 서버들이 나오면 MCP를 지키면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서버이기 때문에 커서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하는 MCP 호스트, 즉 그 안에 있는 MCP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와 통신해서 그 MCP 서버들이 이 서드파티 서비스로 인터넷상에 떠있는 서드파티 서비스로 요청을 보낸다. 이 구조다. 내부적인 동작 원리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커서랑 수파베이스를 연결하는 연결 방법부터 쭉 살펴봤는데 제가 하나는 보너스로 그냥 뭐 여기 수파베이스 아까 잠깐 넘어갔던 그 툴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툴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툴도 함수 이름도 툴이에요. 여기 제가 찾아둔 게 있는데 MCP util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찾아보면 여기 위에 함수 중에 이름이 있어요. 툴 여기 있네요. 함수 이름이 툴이에요. 근데 인자 이름도 툴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함수 이름이 툴이잖아요. 이 툴은요. 보시는 것처럼 헬퍼 펑션이에요. 뭘 도와주냐면 그냥 타입 인포메이션을 프리저빙 해주는, 즉 타입 인포메이션 유지해주는 헬퍼 펑션이에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자 받은 거 그대로 리턴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타입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이 인자가 툴인 거예요. 툴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execute SQL이라는 툴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CP 중에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툴이 무엇인지 이제 실제적인 이 동작 예시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툴은 이 MCP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서드파티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일종의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P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인 거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죠. 우리는 execute SQL을 살펴본 거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커서의 수파베이스 연결하기 MC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